다음 준비된 인물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마약 이 투약 혐의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오늘 공소장이 이제 정치권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내용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유아인 씨잖아요. 공소장 내용 마약 투약 혐의인데 뭐 이름이 프로포폴 이게 뭡니까?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181회 상습 투약 이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타인 명의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명의 도용 아닙니까? 이건 타인 명의로 받았으면 일단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 영상은 유아인 씨가 등장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보시죠.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나왔을 때 마약 있어요. 유아인. 아무튼 뭐 유명 연예인이니까 확실히 여론이 좋지 않죠.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면요. 다음은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공소장에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요. 뭐 한 유튜버하고 어디 장소에서 뭐 이렇다죠. 유아인 일행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유아인 씨가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소장상에 따르면. 이거 검찰이 작성한 거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거짓으로 너와 피웠다고 진술하면 그것 또한 기사가 된다. 너 그러니까 기사 뜨면 사람들이 널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하겠지. 뭔가 약간 회유하는 듯한 이런 말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들여 마셔라 뭐 방법을 또 알려줬다 그래요. 이걸 피우는 신용만 하자. 윤찬 변호사. 그럼요. 일단 누구한테 대마 권하고 뭔가 회유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명의도용에서 수면제도 처방받고. 근데 이런 거 공소장 내용 보면은 단순히 마약 투약만 혐의가 있는 거 아닌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죠. 지금 마약 투약과 관련돼서는 의사한테 만약에 속이고 했다 그러면 저거는 이제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공소장이 어떻게 기재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수면제는 뭐 명의도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료용 저게 향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처방받는 과정에서 다른 명의를 사용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허위 사실로, 유괴로. 예. 그리고 그 유튜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대마를 피우게 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강요를 한 거죠. 만약에 정도에 따라서 피워라. 강요를 하고. 그래서 뭐 이게 신용만 하니까 제대로 피워라고 또 알려줘요, 뭘 또. 그렇죠. 본인 그리고 대마 소지와 흡연만 한 게 아니고 대마를 유통시켰어요. 증여도 유통입니다. 무상으로 피라고 한 것도 유통해야 되는 줬어요. 겁니다. 이것도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은 사실은 이 거래에 관여하게 되면 이것도 큰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뭐 본인의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 제공하거나 수사 단서를 줄 유튜버에 대해서 협박했다. 약간 좀 뭔가 회유 같죠? 지금 뭔가 분위기는? 그게 협박 정도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보복 협박입니다. 이거는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이 강해요. 그래서 아마 글쎄요, 뭐 마약 관련된 범죄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좀 무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다수의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이렇게 아마 공소장에 기재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윤경호 수장님. 근데 지금도 나오는 게 이런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물론 또 유아인 씨는 이게 공소장이니까 아직 재판해봐야지 알죠. 또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공소장 내용 보면은 이게 어떻게 불구속 기소인가? 이거 또 나와요, 얘기가 그러면은. 죄질이 상당히 뭐 안 좋죠. 어. 그리고 알려져 있었던 시기 굉장히 지금 질질 끌어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자료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구속영장 청구해서 심사받은 게 9월이죠. 그때 대형 로펌을 써서 그리고 엄청난 돈을 거기에 주고 활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 전관예우를 충분히 따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돌았죠. 아까 소문처럼 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 로펌의 뭐 전관예우, 뭐 우리 사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하는 이 이권구조 카르텔의 가장 전형적인 집단이잖아요. 뭐 대형 로펌 아니라 뭐 그냥 개인적으로 변호사 사무소를 차리고 있는 경우도 예. 이를테면 특히 형사 사건에 부장검사 정도만 지냈거나 또는 뭐
법원의 부장판사 정도만 지내면 얼마든지 형사사건에 이런 구속 기소가 돼야 되고 구속 수사가 돼야 되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한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여실하게 예.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공소장에서 지금 단순히 처음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만을 복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마약으로도 더 번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윤 변호사 설명하셨습니다만 협박 이게 협박이라는 게 회유 뭐 협박 이런 것들이 미국 같으면은 아마 사법방해죄 뭐 이런 거에 해당될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형법상의 규정인 걸로 아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돈이 뭐 많이 활용될 수 있고 그 돈이라는 게 얼마든지 이 돈으로 막아서라도 우선 구속을 피하고 그다음에 재판에서 실제 형량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현실화되는 그렇다면 정말 사회 정의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유아인 씨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른 영화 배우 또 다른 연예인들로 쭉 확산되고 있는 이 마약 복용, 마약 범죄라는 건 당사자들의 이미지 훼손도 있지만 뭐 이미 지적됐듯이 K컬처 더 중요한 건 그들을 우상이나 나중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아동들에게 예. 끼치는 정신적인 해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명확하게 규명이 된 거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양형 기준도 바꾸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관예우를 통한 그런 편법도 모두가 노력을 해서 좀 고리를 끊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불구속 지금 재판 받게 되는 상황. 뭐 저희가 그 수사 기록을 전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타 뭐 말씀을 확언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좀 이례적이긴 해요.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첫 번째는 기각됐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도 기각됐다는 것은 왜냐하면 두 번째는 첫 번째 범죄 사실로 그대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예. 아까 말 새롭게 권유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넣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영장 기각은 저도 조금 예외다. 의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달 중순에 이제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